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주역 이야기입니다. 주역 공부를 매일 하나씩 하다 보면은 삶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에서의 모든 지혜가 함축이 됐다, 모아졌다.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힘이 공동저작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주역은 자연의 이치에서 터득을 해서 그걸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천지와 인사의 태평함 주제를 잡았는데요. 하늘과 땅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 마음도 편안해지는데 하늘과 땅이 막 요동을 쳤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불안하고요. 또 인간의 일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뭐가 터진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천지 자연의 편안함과 인간 사회에서의 편안함에 서로 일치한다. 또 그 서로 배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날씨가 우중충한 날은 마음도 이렇게 신나지 않아요. 날씨가 화창한 날이나 편안한 날은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놀러 가고 싶고요. 비바람 몰아친다, 심란하다 이러면 좀 외출하기 좀 꺼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지진이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지와 인사의 태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천태괴라고 하는 거는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기운이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땅의 기운은 곤괴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교류가 되는 거야. 교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그 뜻이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자, 사장과 말단 직원이 서로 뜻이 통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편안해지고요.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조금 장래가 물음표가 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평함이라고 하는 거는 즉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밑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땅의 기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교합이 되는 것이 태평함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안구 씨가 말한 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건안구 씨왈 천지지형은 불가교이 이기교하니 기교이 물통자는 천지지태야요 상하지부는 불가교이 이심교하니 심교이 지동자는 인사지태야라. 건안구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과 땅이 형상된 거는 하늘이라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사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이 또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교류가 없죠. 그런데 지천태계에서 같이 서로 교류할 수는 없지만 그 기운은 서로 교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은 계속 하늘에 있지. 땅이 밑에지. 땅이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런 지천태가 아니라 그 기운의 교차가 되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늘이 위에 있지 어떻게 하늘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데 기루는 거는 기루는 서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 기가 서로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교차가 되어서 모든 만물이 통은 통하는 거야. 소통이 되는 거야. 서로 통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바로 뭘 말하는 천지 하늘과 땅의 태평한 것이다. 하늘과 땅이 태평하려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교차가 되는 거야. 그 기가 교감이 되는 거야. 또
상하직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직분은 나누는 거예요. 사장님과 대리, 사장님과 과장의 직분은 불가교, 서로 교체될 수가 없어요. 교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임금님이 아무리 양보한다고 임금님이 스스로 임금 내놓고 평민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임금이 아니죠, 이미. 마찬가지로 상하의 직분은 가히 교합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서로 교합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하면. 즉 이거는 마음이 통하고 기가 통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로 하늘 밑으로 내려오거나 땅이 뭐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상하의 직분은 가히 교합할 수는 없으나 마음으로서는 교합할 수 있으니 마음이 교합이 돼서 뜻이 서로 동일한, 서로 일치하는 거야. 뜻이 서로 같은 자는 그런 건 바로 인사가 태평한 거다. 즉 천지의 태평함과 인사의 태평함을 말했어요. 사실 뭐 우리 인간이 살면서 뭐 천지를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인사 같은 경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뜻이 통해야 인간 사회에서 모든 게 태평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독재자라고 얘기합니다만 독재자는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아랫사람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혼자 독단으로 처리하는 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가족인데 내가 자녀들한테 야 우리 저녁 어디 먹을까 뭐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소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야 오늘 회 먹으러 가자. 오늘 중국집 가자. 오늘 뭐 짜장 이런 식으로 빈대떡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독단인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비일비재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하직원은 싫은데 상사가 회식하러 가자고 왔다든지 빠지자니 그렇고 안 빠지자니 불편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인사의 태평함이라는 거는 마음이 소통이 되고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죠?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기다 이제 번역을 잠깐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됐어요. 음양은 이기연이요 건수는 이덕원이며 군자소이는 이류원이라. 주역에서 말할 때는요.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는 거는 기를 말하는 거야. 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덥다, 춥다, 한기를 느낀다. 우리 어디 지나가 그 냉장고 문 딱 열으면 어때? 한기가 확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한기를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야. 냉장고 열자마자 그 한기 느끼는 거를, 아니면 목욕탕 쓰고 나서 문 열으면 따뜻한 기운이 느끼게 돼. 문 열자, 그죠? 그 따뜻하고 차가운 기운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음이다 양이다 음기 양기라고 하는 건 서늘한 기운 따뜻한 기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형상화된 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건하다 순하 건은 굳센 거고 순은 순한 건데 건하다 순하다가 하는 거는 덕으로 말하는 거. 그 사람의 덕성.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 걸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군자다, 소인이다. 그런 이제 그 물이 이제 끼리끼리 묵은 거죠. 이런 걸 이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여기서 소인은 나가고 군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번역을 잠깐 본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외는 서왕 내지의요 음양 건숭과 군자 소이는 석태소지의니라. 내외 여기서 내외라고 하는 거는요 왕래
내보낸다, 들어온다라는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천택계거든요. 작은 거는 나가고 큰 거는 들어온다. 소인배는 나가고 대인은 안으로 들어온다. 나의 개념으로 왕래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외라고 하는 거는 다시 내외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내보내고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개념이고요. 음양이라든지 건순, 굳세고 순한 거라든가 또 군자와 소인가 같은 경우는 소대 여기서 양은 어느 게 소고 될까요? 당연히 음은 소고 양은 대가 되겠죠. 또 건순 하면 어떻게? 건은 대가 될 거고요. 순은 소가 되겠죠. 군자 소인은 어떻게 될까요? 군자는 대가 될 것이고 소인은 소가 되겠죠. 당연히. 대인 소인해도 되고 군자 소인해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이제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자, 다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건순 이건 어떻게 소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건안구 씨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음과 양, 소, 대, 건순, 대소가 되겠죠. 군자소인 대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쉽단 거예요. 특히 지천택계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번역을 잠깐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태평함이 중요합니다. 자, 물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있어야 이게 생물들이 살기 좋아요.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살기 편하죠. 근데 이 요동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폭포가 몰아치거나 파도가 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닷물은 아니고 파도는 아니겠죠. 연꽃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물이 출렁거리다 보면 얘네들이 편치 않을 겁니다. 인간은요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이 평탄하면은 사람 마음이 온순해지고요. 자연이 험난해지면은 사람 마음도 싸나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 사는 지역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랐던 지역이 날씨가 온화하고 평탄한 사람들과 기후가 싸납고 또 산천이 싸나운 동네가 있어요. 산천이 온화한 동네가 있고 산천이 우르락부락해서 좀 싸나운 동네. 거기 가면 사람이 거칠다 그러죠.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우거든. 그렇게 살아왔으면 자신도 그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태평함에서 인간도 태평해지고요. 자연이 불안하고 힘들어지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태평함, 편안함이라는 것도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함 속에서 되는 것이지 불편하면 어렵다. 근데 이거는 뜻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림이지만 여기서 둘이 싸우거나 의견 튀어나오고 싸우고 이렇게 편탄하게 놀지는 않아요. 어떤 의식을 치를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또 노인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상사든 부하든 간에 서로 소통이 되면은 그 사회가 태평해지고요. 소통이 안 되면은 불편해진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지천택계다. 모든 게 태평함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유로움과 편안함은 먼데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가까운 데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자연의 태평함이나 인사의 태평함은 결국 서로 소통과 뜻이 일치하고 하는 것이다. 서로 통해야 되는 거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자신의 위치를 서로 인정해야 돼요.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과장은 과장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 될 수는 없잖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고선 그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 되는 거 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죠. 뭐 모든 데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태평해진다. 그거 바로 진정한 태평함이지. 소통도 안 되는데 태평함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야. 껍데기에 그거는 곧 깨진다는 거야. 집안의 태평함도 부모 자식 소통이 잘 되면 좋아지는 거고요. 겉으로 밥 잘 먹고 편하다고 하게 대화가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면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지천택에서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연의 편안함이나 인간의 일에서의 편안함이나 소통은 뜻이 일치해야 되는 거다. 사람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일치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